저는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아구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갑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기념일 한번 제대로 챙겨주는 법이 없었죠. 그래도 저는 그게 남편의 천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정다감하진 않지만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일을 돕고 묵묵히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남편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저희 슬하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이제는 다들 결혼해서 제 살림 꾸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도 이제 고생 끝내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군요. 그렇게나 건강을 자신하던 남편이 정말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 간다며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헬스장 샤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의식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남편은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다정다감한 사랑꾼 남편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였죠. 가게를 열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온갖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늘 제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가 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아들과 딸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슬픔도 조금씩 가라앉고 이제는 남은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재, 옷가지들을 정리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져 몇 번이나 일을 멈춰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차였습니다. 새 차를 뽑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늘 본인이 직접 손세차하고 관리하며 아끼던 차였죠. 한 달 넘게 주인이 타지 않아 먼지가 쌓인 차를 보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 차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이곳저곳을 정리했고 그러면서 트렁크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트렁크에 천이 덮여져 있고 그 밑에는 상자가 있더라고요. 남편 차를 늘 타고 다녔지만 트렁크를 볼 일은 잘 없었기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그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잡동사니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넣어두는 그런 상자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상자를 뒤적여 보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좋기 수십 장은 되어 보이는 사진 뭉텅이가 들어있었거든요. 그 사진들은 제 남편과 어떤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요. 단풍이 아름다운 산에서,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사진 속 남편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하얘졌죠. 이 여자는 누군지, 왜 남편이랑 단둘이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건지, 무엇보다 평생 저에게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 저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꼭 다른 사람 같았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이게 다 뭐냐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식들에게 말을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자식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이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도무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중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문자로 전송했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죠. 제 말을 들은 수화기 너머의 남편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한참 뒤에야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 사진이 어디에 있던가요? 차 트렁크 안에 있더라고요. 이 여자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실은 차이숙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이요? 예. 혹시 저희 남편하고 이 여자하고 내연 관계였나요? 아,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걸 발견했는데 따져 물어볼 남편도 이 세상에 없고 제 속이 오죽하겠나요.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이거 따지고 할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잘 모르는데 둘이서 따로 좀 만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재수 씨가 알면 오해한다 그랬던 적은 있는데 재수 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말의 뉘앙스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확실히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지만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 여자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 친구를 통해 차이숙이라는 여자의 연락처와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과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시죠? 저 박문식 아내예요. 남편 차에서 두 사람 사진을 좀 발견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문식이 아내분이 저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죠? 그 사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볼 이유가 없는데요. 글쎄요. 저는 좀 만나야겠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그 여자도 목소리가 냉랭해지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만날 일 없습니다. 끊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느낌이 더 강했죠. 자기가 정말 제 남편이랑 아무 사이가 아니라면 안 만날 이유도 없고요. 저는 그 친구를 통해 물어봤던 그 노래방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아마도 차이숙 아들 같았습니다. 어머니 좀 뵈러 왔는데요. 저희 엄마를요? 연락하셨나요? 여기 안 계신가요? 그 남자가 저를 경계하듯 보는 사이 창고에서 그 여자가 나오더니 저를 단박에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얼굴을 가만 보니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남편 장례식장에 왔던 여자였더라고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한참이나 울던 여자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 여동생이 저보고 언니 저 여자는 누군데 저렇게 울어? 라고 물어서 그 여자를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친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그 여자가 이 여자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남의 남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굿을 피운 이유가 이런 거라니. 그 여자는 저를 단박에 알아보고 황급히 저에게 왔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왜 왔어요? 차이숙 씨 맞죠? 얘기 좀 하죠. 그 말에 그 여자는 자기 아들 눈치를 슬쩍 보더니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장 끝방에 비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올려놨습니다. 남편 차 안에서 발견한 사진 뭉치예요.
딱 봐도 두 사람 보통 사이 아닌 것 같던데 심지어 남편은 이걸 트렁크에 숨겨놨더군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몇십 년 된 사진도 있고 그 모습에 그 여자도 놀란 얼굴로 사진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그래서요. 이게 뭐 어쨌다고요? 뭐라고요? 문식이랑 나랑 고등학교 친구예요. 얼마나 오래된 친구겠냐고요. 친구끼리 친해서 이런 사진 좀 찍은 걸 가지고 나한테 뭔 얘기가 듣고 싶어서 이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보세요.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요. 껴안고 뽀뽀하고 부둥켜 안고 있고 이게 친구 사이라고요? 당신은 남자인 친구랑 이러고 지냅니까? 그래요. 나는 친구랑 이렇게 합니다. 뭐 문제 있어요? 뭐라고요? 아니 각자 가정도 있으면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여행 가서 사진 찍은 게 정상이에요? 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로 뭐 상간소송이라도 해보게? 해봐요. 내가 당신 남편이랑 뭐 모텔이라도 갔어? 어디 뒹굴었어? 그런 증거 있냐고? 하면서 막 흥분해서 따지더니 그런 사이라는 직접적인 증거 있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 상스러움과 무식함에 저는 식겁을 했죠. 제가 이런 사진을 내밀었을 땐 놀라고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게 뭐 어쨌느냐고 도리어 삿대질하며 따지는 겁니다. 저 뻔뻔하고 상스러운 태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기가 턱 막혔죠. 그 여자가 그렇게 나오니 저도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야? 당신도 결혼했으니 남편이 있을 테고 입장 바꿔서 당신 남편이 친구란 여자랑 이러고 다녀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자 차이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상관없어. 남편이랑 이혼해서 없기도 하지만 친한 친구 사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 안 해 나는. 뭐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럼 남편이 친구 만나서 안 이러게 아내인 본인이 단속 좀 잘하든가. 문식이가 그쪽 욕 엄청 했어.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같이 있으면 갑갑하대. 결혼 생활이 너무 지겹고 재미없어서 확 이혼하고 싶대. 친구가 그런 하소연하니까 불쌍해서 내가 좀 놀아주고 대화 상대도 해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와이프한테 그러지 마라. 잘 지내라. 와이프한테 잘해라. 오히려 내가 그랬다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내 덕에 이혼 안 하고 산 거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 라는 겁니다. 자기는 제 남편을 친구로서 다독여준 것뿐이니 오히려 자기한테 고마워하래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남의 남편이랑 내연관계로 놀아났는데 상간녀가 오히려 저보고 훈계하고 큰소리치는 이 기막힌 현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 내가 왜 미안하냐고 당신한테.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깟 사진들 뭐 어쩌라고. 억울하면 법원 들고 가봐. 이걸로 내 남편이 살아생전 발언 피웠다고 해봐. 퍽이나 증거가 되겠다. 내가 경고하는데 이딴 걸로 여기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우리 가게 찾아오면 나 가만 안 있어. 그러면서 눈을 막 부라리며 경고까지 하더니 먼저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나가고 나서도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저 여자의 파렴치한 태도에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조용히 사진을 챙겨나가는데 그 아들도 저를 빤히 보면서 엄마, 저 여자 누구야? 그러고 있고 차이숙은 몰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쫓아버리던지 경찰에 신고해.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진심을 다해 빌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이미 남편은 죽었고 이제 와서 뭔가를 따지는 것도 허무했으니까요. 하지만 저 여자의 뻔뻔한 태도를 보니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군요.
증거 있냐고 했지. 그래, 네가 절대 우길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들고 갈 테니 어디 두고 보자. 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동창에게 연락해 차이숙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마침 차이숙의 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방을 찾아갔을 때 봤었던 바로 그 싸가지 없는 아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떠올린 순간 그 수많은 사진 더미들 중 유난히 눈에 띄던 사진 한 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차이숙을 찾아갔었던 건 사실 그 사진에 대해 자세히 묻고 싶어서 간 것도 있었죠. 저는 차이숙의 아들과 그 사진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로는 못 끝내지. 그렇게 저는 차이숙 아들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차이숙의 사돈댁에 보내는 편지였죠. 쓰고 고쳐 쓰고를 반복하며 그렇게 편지를 쓴 저는 작은 서류 봉투에 편지와 함께 그 사진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차이숙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더니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그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고 정신없는 분위기였죠. 저는 멀리서 혼주 한복을 입고 있는 차이숙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그의 아들도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 있는데 손님과 인사를 나누던 차이숙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환한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녀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무언가 다급하게 말하더니 거의 뛰어오다시피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붙잡고 하객들이 없는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여길 왜 와? 저는 그런 차이숙을 비웃어주며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내가 오면 안 될 때라도 왔어? 당신 보러 온 게 아니라 당신 사돈댁 보러 온 거야. 뭐라고? 우리 사돈댁이랑 아는 사이야? 그 말에 그 여자가 엄청 당황한 눈치인데 참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왜? 내가 무슨 말 할지 겁나? 거짓말하고 있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박문식 죽었고 나는 박문식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누가 뭐래? 완전 정신 나간 여자구만. 경찰 부를까? 부르던지. 당장 꺼져. 나도 안 참아. 남편 죽었으면 그만이지. 무슨 억하심적으로 날 괴롭혀? 자꾸 이런 식이면 고소할 거야. 콩밥 좀 먹어볼래? 나를 뭘로 콩밥 먹일 건데? 왜 이렇게 발끈해? 뭐 잘못한 것처럼? 이 여자가 진짜? 그 여자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이를 바득바득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허튼 소리 하기만 해봐. 명예의 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당신 남편하고 아무 사이 아니야. 근데도 나 이렇게 협박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마지막 기회 줄게. 진짜 내 남편하고 아무 사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어. 완전 미친년이구만. 아니라고 했지. 내가 네 남편하고 뭔 사이인데. 증거 있어? 증거? 있지. 그 말도 안 되는 사진들, 그게 증거야? 아, 퍽이나 증거가 되겠다. 그걸로 고소해봐. 있던 식으로 찾아오지 말고. 그 여자는 저한테 으름장을 놨지만 엄청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죄짓고 살라고 했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나 내 남편 대신해서 이 결혼식 온 거야. 내 남편이 이 결혼식을 얼마나 오고 싶어 했을까? 아들처럼 아끼던 친구 아들이 장가가는 날인데. 제 서늘한 목소리에 차이숙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식장 안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객들 틈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화촉점화가 시작되고 신랑과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사랑과 신뢰에 대해 떠드는 주례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단상 위에 서 있는 신랑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겠지요.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정신없는 틈에 차이숙의 사돈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결혼 축하드려요. 그 사돈네에는 제 인사를 받으면서도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신랑 측 혼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아주 특별한 축의금이니 조용한 곳에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따님이 어떤 집안에 시집을 가는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서류 봉투를 내밀었고 그 사돈네에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이만. 그렇게 저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자리를 떠났고 등 뒤에서 저기요라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유유히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서류는 제 손을 떠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일을 끝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뒤 남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제게 그날 이후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제가 건넨 봉투를 받은 신부의 어머니는 식이 다 끝나고 봉투를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제가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발견한 그 사진들에 대해서 적었죠. 그리고 그 사진으로 알게 된 남편의 외도, 그 상대가 차이숙이라는 것도요. 그 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과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도 첨부했습니다. 그 파일은 저랑 차이숙이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를 모조리 녹음한 거죠. 그 상스럽고 뻔뻔스러웠던 차이숙의 음성이요. 그리고 그 사진은요. 다름 아닌 죽은 제 남편과 차이숙이 함께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진 더미 속에서 가장 충격받은 건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30대로 보이는 차이숙과 제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렸던 그 차이숙의 아들은 제 남편의 아들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차이숙도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었고 가정이 있었는데 아마 제 남편과 사이에서 가진 아들을 자기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걸로 속인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도 차이숙도 각자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제 남편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굳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사진을 찍었을 리가 없었죠. 저는 그 아이를 두고 찍은 사진을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준 서류 봉투를 확인한 신부 측 식구들은 노발대발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겠죠. 사돈의 더러운 과거와 민낯을 다 알게 되었고 또 예비 사이가 그런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으니까요. 신혼여행도 취소가 되었다고 했고 그 일로 양가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차이숙이 저를 정신이상자로 몰았다고 했고 자기 아들은 제 남편이랑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지만 그 사돈댁이 그걸 믿어주겠나요? 버젓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했다지만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죠. 차이숙이 저한테 그랬죠. 제 남편하고 지가 바람폈다는 증거가 있냐고.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바로 차이숙의 아들이 아니겠나요? 파혼 사유와 소문은 삽시간에 다 퍼졌고 차이숙 아들 결혼은 결국 파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토가 난 것보다 더 큰 건 그 아들이 차이숙에게 가지는 원망이었죠. 자기는 불륜의 결실로 태어난 아들이고 자기 엄마 때문에 개망신 다당하고 파혼까지 당했으니까요. 그녀의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라며 노래방에서 물건까지 부수면서 차이숙과 싸웠다고 했고 결국 엄마와 연을 끊었다는 소문까지 돌더라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며칠 뒤 차이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 이 쌍년아! 네가 이런 짓을 벌이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 내 아들 인생까지 다 망쳐놓고? 라는데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해, 차이숙 씨. 네 인생, 네 아들 인생 망친 건 너야. 내가 너 찾아갔을 때 너는 그러면 안 됐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빌어도 뭐할 판에 누굴 건드려? 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에 제가 웃었죠. 이 난리친 거 보니 정말 그 아들이 내 남편 아들이 맞았나 보네. 당신도 참 대단하네. 어떻게 그 사실을 30년 넘게 속여? 너나 죽은 내 남편이나 참 대단한 쓰레기들이야. 이렇게 된 건 다 당신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니 남 원망 말고 본인이나 스스로 돌아보고 살아.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지난 세월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찢어서 휴지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따지고 들 수도 없어서 더 원망스러운 인간. 제 마음속에서 그런 남편의 존재를 완전히 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20년 넘게 제 인생이 담긴 아구찜 가게에서 다시 웃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과 제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 드네요.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